발해는 698년에 고구려 유민 대조영에 의해 건국된 국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번영을 누렸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멸망 과정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구려가 668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후 고구려의 많은 유민들은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당나라의 압박을 피해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대조영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조영은 고구려 귀족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대중상도 고구려의 장군이었다. 대조영은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이동하여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때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 했으나 후에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발해로 불리게 되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하며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 초기 수도는 동모산에 위치한 호란성이었으나 후에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상경성은 현재의 중국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지역으로 발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도모하였다. 발해의 경제는 농업, 수공업,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발해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벼농사가 중요했다. 또한 발해는 수공업과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당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비단, 도자기, 철기 등의 물품을 생산하고 교역하였으며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해의 상업 활동은 국제 무역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발해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였다.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발해의 문화는 건축,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빛을 발하였다. 특히 발해의 건축 양식은 웅장하고 화려하여 발해의 위엄을 나타냈다. 발해의 수도 상경성에는 궁전, 절, 관청 등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이는 발해의 문명 수준을 잘 보여준다. 발해의 종교는 불교가 중심이었다. 발해는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삼아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다. 발해의 불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성행하였으며 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또한 발해는 도교와 유교도 존중하였으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였다. 발해의 종교적 다양성은 발해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발해의 사회가 포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발해는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였다. 발해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발해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유지하였으며 주변의 다른 세력들과의 전쟁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승리하였다. 발해의 군사력은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발해는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구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발해의 군사적 준비와 전략은 국가의 번영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해는 또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법제도를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치를 이루었다. 발해의 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해의 법제도는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발해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강화하였다. 발해의 사회 구조는 계층화되어 있었다. 발해의 사회는 왕족, 귀족, 평민, 노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계층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였다. 발해의 사회는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발해의 사회 구조는 발해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다. 발해의 교육 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발해의 학문과 문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발해의 멸망은 926년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이루어졌다. 발해는 거란의 침입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수도 상경성이 함락되고 멸망하였다. 발해의 멸망 이후 많은 발해 유민들은 고려로 이동하여 고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발해의 멸망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발해의 유산은 고려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발해의 멸망 원인은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대조영의 지도 아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사례이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발해의 역사는 고구려와 고려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국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멸망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발해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어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에도 그 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켰고 이는 고려로 이어지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멸망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발해의 역사는 또한 당대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해는 당나라, 일본, 신라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와 무역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였다. 발해의 이러한 국제적 역할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발해는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갔다.